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이클 싱어 지음 김정은 옮김 될 일은 된다. 계속 읽겠습니다. 4장 절대 고요. 나는 결과부자를 틀었다. 내가 그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능숙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정식 명상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등과 목을 바르게 펴고 배에 들고 남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선의 새 기둥 책에서는 무 소리를 복부, 더 정확하게는 배꼽 아래에서 내라고 가르쳤다. 나는 호흡이 저 배 아랫부분에서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소 명상할 때보다는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의도를 세우고 훨씬 강도 높고 진지하게 집중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나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상태로 들어갔다. 복부가 들고 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콧구멍으로 내쉬는 숨과 배 안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기운이 형성되는 것 같았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어떤 감각이 배 아랫부분에 가득 퍼졌다. 그 감각이 너무나 좋아 내 주의는 자연스레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아름다운 체험 속에 말 그대로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르자 머릿속의 목소리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냐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명상이 틀림없다며 다시 짓거림을 시작했다. 의식이 그 목소리 쪽으로 끌려가면서 호흡에서는 자연히 멀어졌다. 그렇게 명상은 자연히 끝난 것처럼 보였고 나는 내 평소의 정신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명상은 달라야 했다.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의도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부의 움직임과 무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쉬는 숨과 복부의 온기를 하나로 잇는 부드러운 기운의 흐름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었다. 그 기운은 집중이 깊어질수록 훨씬 강해졌다. 마침내 내 몸과 주변에 대한 모든 인식이 사라졌다. 복부 중심에서 애씀 없이 쌓이고 팽창하는 따뜻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흐름만이 존재했다. 때때로 아주 잠깐 동안 나라는 의식이 돌아오면 나는 알아챈 즉시 의도를 세우고 내쉬는 호흡과 복부의 움직임으로 다시 초점을 되돌렸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라졌다. 깊은 상태에서 들고 나는 이 경험은 오랜 시간, 어쩌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라는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번은 내가 주의를 되돌릴 의지를 잃었던 모양이다. 매우 깊고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있었지만 나는 현실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 의식된 것은 다리의 통증이었다. 결과부자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팠다. 마음의 목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약간 멍하게, 하지만 방금 경험했던 체험에 깊이 취한 채로 크나큰 평화를 맛보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마 계속 그렇게 현재 의식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는 의식의 자리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매우 준엄하게 말했다. 넌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그토록 맛씨름을 해온 그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목소리의 존재를 처음 자각한 이후로 그것의 제잘거림이 들린 곳은 내 내면의 앞 혹은 아래쪽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부름은 나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던 곳의 뒤와 위쪽으로부터 나왔다. 어디서 나온 소리든 간에 이 준열한 호통은 나를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었다. 나는 그 질문에 굳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숨을 들이쉰 후 내 깊은 곳까지 가닿을 수 있도록 길게 내쉬었다. 나는 또 한 번 사라졌다. 나라는 의식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존재에 대한 경험이 그 이전과는 매우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주 멀게 느껴졌고 고통에는 그것만의 따스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이 일부 돌아오자 나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마가 벽에 눌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무언가 매우 단단한 것이 버티고 서서 머리를 앞으로 약간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집중이 강도 높게 유지되자 내 이마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기운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던 아랫배의 단전까지 내려가면서 경계가 분명한 하나의 장을 형성했다는 것을. 이 말이 분명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강력한 자기장이 내 앞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경험한 그 강력한 에너지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결과부자를 튼 상태에서 발이 교차하는 지점에 두 손을 포개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손과 팔과 어깨 전체가 하나의 큰 원을 그리게 된다. 그런데 이 원이 또 다른 힘의 장으로 변신했다. 나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수직으로 뻗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나는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고 그 흐름은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더욱 확실해지고 강렬해졌다. 이 모든 경험이 워낙 압도적이었던지라 주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던 터였다. 나는 내 신체가 이 에너지 흐름에 압도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만 현실로 돌아온 상태였다. 이때 다시 한번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렸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나는 즉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단히 주의 깊게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내쉬는 숨이 내 앞에 자기장과 부딪히며 위로 꺾여 올라갔다.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과 안쪽으로 내려오는 힘이 맞물리면서 나는 더 깊은 곳, 나라는 의식의 너머로 점점 들어갔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마 당신은 내가 간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타당한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답해줄 수가 없다. 단 하나, 매번 떠날 때보다 훨씬 더 고양된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만이 내가 아는 전부다. 그 어딘지 모를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자 모든 것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미묘한 수준의 저항조차도 생기지 않았다.
이 고양된 상태에 좀 더 머물러야 한다는 다급함도 없었다. 오직 한없이 깊고 깊은 평화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절대적인 고요, 그 어떤 것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고요가 있었다. 영겁의 시간 동안 소리 하나 존재하지 않았을 법한 고요함이었다. 대기가 없어 소리도 있을 수 없는 우주 같았다. 소리가 존재하려면 소리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갔던 그곳에는 그런 매개체가 없었다. 나는 진정한 침묵의 소리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 신성한 장소에 들어서자 머릿속에 수다쟁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었는지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라졌다. 모두 사라졌다.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자각뿐이었다. 나는 그저 존재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에는 나에게 너머로 가기를 간언하는 준엄한 외침도 없었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주변에 대한 인식이 돌아오면서 내가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앞서 경험한 외부의 에너지 흐름이 내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에너지가 너무도 아름다운 흐름을 그리며 척추를 지나 이마의 정중앙으로 모여들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의식은 거의 모두 이마 중앙으로 몰렸다. 한편 다리의 통증은 여전히 컸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통에 대한 경험만이 존재했다. 불평불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괜찮아진다는 머릿속에 짓거림도 없었다. 그저 의식만이, 의식하는 대상과 완벽하게 평화를 이루고 있는 의식만이 존재했다. 나는 겨우겨우 팔을 움직여 결과부자 자세에서 다리를 풀었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웠기 때문에 나는 다리의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모로 누워 있었다. 그곳에 누워 있으니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눈을 떴다. 그러자 꿈에서도 참아 본 적 없는 풍경이 두 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내 앞에 펼쳐져 있던 습지는 일본풍의 수묵화 같았다. 거기서는 부드러움과 정적이 뿜어져 나왔다. 키 큰 풀들이 산들바람에 가만가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도 평화로웠다. 나무도 고요했고 구름도 고요했고 물도 고요했다. 자연의 움직임 속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신체 역시 고요했고 어떠한 생각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원 동안이라도 그곳에 누워 내 존재를 둘러싼 평화에 한없이 녹아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몸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우아한 품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댄서 타입은 더군다나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은 발레 댄서를 닮아 있었다. 팔은 유려한 흐름을 타며 움직였다. 내가 진짜 달라졌음을 실감한 것은 걷기 시작할 때였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의 아주 작디 작은 낱낱의 근육의 움직임까지 모두 느껴졌다. 발걸음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이어졌고 나는 그 움직임 자체에 취해버렸다. 놀라운 부분은 이 상태가 몇 주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친구들과 합류했을 때도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홀로 있었던 2~3시간 동안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거나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그 절대적인 고요, 외부의 소리마저도 그 정적을 깰 수는 없었다. 외부에는 소리가 존재했지만 내 내면에 그 자리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성체를 둘러싼 도랑모처럼 내 고양된 상태를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평화가 그 어떤 것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